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도 19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제까지 5만 2천여 명이 등록을 마쳐 지난 18대 등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마감일인 내일까지 6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 내 공간별 유권자 등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의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52,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였던 51,794명을 넘어섰고 마감일인 내일까지는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간별 유권자 등록 신청자 수는 뉴욕 총영사관이 1만 46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LA 총영사관 1만 446명, 시카고 총영사관 5,653명, 워싱턴 대사관 5,229명 순입니다. 이처럼 재외선거 열기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 공관들은 재외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일제 돌입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재외선관위 설치에 이어 이번 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안내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단체가 그 단체장의 명의나 아니면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모두 다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뭐 선거운동성 신분 광고를 낸다거나 아니면 선거운동 내용이 들어간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누구를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하면서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위반이 되거든요.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고,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이 명단을 토대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주 정부와 도시들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청명했습니다. 지난 1월 발동된 행정명령에 담긴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션스 장관은 특히 법무부는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연방법 1373조 8항을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법 1373조 8항은 연방정부를 포함해 각 정부 조직은 소속 공무원이 개인의 체류 신분 정보를 연방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까지 내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의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의 명단을 공개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명단을 토대로 재정 지원 중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대도시 시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 재정 지원 중단 방침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뉴욕 시장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보스턴 시장은 시청에 이민자 피난처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에 대해 주요 도시 시장들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세션스 장관의 발언을 무력 시위 정도로 폄훼한 뒤 연방정부가 우리 돈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그들을 법정에서 조우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피난처 도시에서 연방 지원금을 뺏어가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우리는 모든 LA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의회 대표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매일 수백만 명을 보호할 연방 자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2000년 이후 이민자들이 필라델피아 주요 거리의 소규모 자영업 성장에 기여한 비중이 95%에 달한다며 필라델피아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도시를 더 안전하게 한다고 강조했고,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은 세션스의 위협은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 결의를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서 이민자들을 지속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티 윌시 보스턴 시장은 세션스 장관의 언급을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시청에 이민자 피난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주의 병원과 호텔 등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 런던 의사당 테러와 관련된 조치로 뉴욕도 대중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7일 에릭 타이살체 국토안보부 뉴저지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주내 병원과 호텔 등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테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영국 런던 의사당 테러와 관련해 뉴저지주에서도 공공시설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병원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할 뿐더러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고 있어 테러범들의 주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 고객이 몰리기 때문에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타이살체 국장은 만약 테러 위협이 있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경비원이나 지역 경찰 등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경우에도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뉴욕시경 등이 공조한 대중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노동허가증 신청과 함께 소셜카드를 같이 발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들은 비자 신청서에 신청 표시만 하면 소셜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노동허가증 신청 시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민자들은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셜번호가 자동 발급되는 것입니다. 최근 USCIS와 국무부, 연방사회보장국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합법 이민자들로 비자 신청서에 소셜번호도 함께 신청하겠다는 항목에 확인 표시만 하면 됩니다. 한편 소셜번호는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병원에서 신청을 바로 하게 되지만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워크 퍼밋 카드를 받은 다음 신청하게 되고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미국에 도착하고 약 4주 후 소셜카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셜번호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게 되며 10년 동안 일해 40점을 쌓으면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시차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은 뉴욕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부모 자녀 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총영사관에 잇따라 보이스피싱 사기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화를 받을 때 급한 마음에 돈을 입금하기보다는 자녀와의 연락을 먼저 취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교사, 친구 등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뉴욕과 서울 시차를 이용해 한국에서 확인 전화를 해도 취침 중인 자녀가 새벽에 전화를 받을 수 없음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유사시에 대비해 자녀들의 연락처와 친구 등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나 국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도 다양하게 늘고 있지만 이메일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피싱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이 도입된 이후부터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거부 캠페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표준시험이 학생의 학습 능력 측정보다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평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6일 데니얼 드럼 뉴욕시 의원은 퀸즈 잭스나이츠에서 학부모, 교사,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교육국은 학부모들에게 표준시험 거부권에 대해 정직 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표준시험을 거부해도 자녀의 평균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교사 노조도 표준시험 거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칼콘 노조위원장은 시험 거부가 자녀와 자녀의 학교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각 교육국은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표에는 0점이 아닌 거부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드롬 시의원은 주 표준시험이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가늠하기보다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평가 등 원래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표준시험 거부율은 주 전역에서 20%를 나타냈으나 뉴욕시는 2.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8일 현재 3학년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뉴욕주 영어 표준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어 표준시험은 28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고 컴퓨터 시험 방식을 채택한 학교는 27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행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결핵 퇴치를 위한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무보험자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검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 보건국이 5개 보로 전역 흉부센터에서 이민자,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체류 신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며 170개국 이상 언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결핵은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병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등에서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체중 감소, 밤에 심하게 땀을 흘리고 식욕 감소나 오한, 만성 피로가 계속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퀸즈 잭스나이츠의 코로나 흉부센터, 맨하탄은 워싱턴 하이츠 흉부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브루클린과 스테이튼 아일랜드 브롱스에서도 센터가 운영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1992년 결핵 대유행을 겪으면서 적극적인 결핵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2015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는 5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의 인구 유입이 뉴저지주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의 한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뉴저지주 내 2010년에서 2016년 각 카운티별 인구 유입량 통계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인구는 3.8%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뉴저지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허드슨 카운티로 6.9%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니온 카운티의 인구 유입량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미들섹스 카운티 3.4%, 서머셋 카운티 3.2%, 오션 카운티 2.8%, 에섹스 카운티 1.6%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인구 유입량이 줄어든 카운티도 주 내 9곳에 달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서섹스 카운티로 4.3%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살렘 카운티 4.0%, 케이프 메이 카운티가 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헌터던 카운티 2.1%, 컴벌랜드 카운티 1.8%, 워렌 카운티도 1.9%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서는 2010년에서 2016년 동안 1.7%가 늘어 전체 인구가 89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한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뉴욕, 뉴저지 한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LA 총영사관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달 25일 재외선거가 실시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 관련 기부 행위, 시설물, 인쇄물의 설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 모임,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영사관 측은 재외 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한다면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노스 헐리우드의 한 중학교가 백인 학생과 관련한 LA 통합교육부의 역차별적 조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스 헐리우드에 위치한 월터 리드 중학교는 최근 백인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0% 이상을 차지해 당국의 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면서 일부 교직원을 해고하고 한 반의 학생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LA 교육부의 규정이 역차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백인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0%가 넘는 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며 특히 이는 1970년대 유색인종 차별이 만연하던 시기에 생겼던 조항으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월터 리드 중학교의 상황을 반영해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자금 지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을 간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벨기에의 한 유명 모델이 간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간성을 제3의 성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때론 여성스럽다가도 때론 카리스마가 넘치는 팔색조 모델 한느. 유명 패션쇼의 런웨이를 휩쓸고 있는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모델입니다. 몇 해 전엔 우리나라 가수 지드래곤과 함께 고그 한국판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Hi, I'm Hannah and I was born intersex. This means that my body isn't clearly male or female. It's time to break the stigma. 자신이 간성,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적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잠복 고환을 달고 있었는데 의사의 권유로 고환을 제거하고 여성 성기를 복원하는 수술을 2차례 받았습니다. People want to put us in a box, male or female, but in reality, sex is on a spectrum. Intersex is just a proof of that.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거나 그 중간적 특징을 지닌다는 간성인은 의외로 많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간성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 1000명당 17명은 간성인 셈입니다. Intersex people can discover their intersex traits at puberty. They can discover them later in life. They can go through their entire life never knowing that they were actually intersex.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의사나 부모 뜻에 따라 성 결정 수술을 받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37살 사이파 씨. 간성으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됐지만 늘 자신은 남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Up until the age of 7, I thought that I was a boy. I was like, I'm a boy. 그는 성인이 되고서야 간성이었던 자신이 수술로 여성이 된 사실을 알았고 지금은 매주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다시 성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A person's biological sex does not determine their gender. It's in the brain, it's in the spirit, it's in the heart. 부작용이 커지자 최근엔 간성 아이들이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자거나 아예 간성을 제3의 성으로 인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These people are not disordered. They're just a bit different from other people. 이에 따라 칠레 보건부는 간성 어린이의 동의 없는 수술을 중단하라고 권고했고 미국에선 성별을 간성으로 표기한 출생 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간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매 회사 크리스티가 4월 25일 오전 10시 맨하탄 락커펠러 센터에 있는 경매장에서 궁금한 마음, 미국인이 수집한 일본과 한국 예술품이란 주제로 한국 고미술품 53점을 경매합니다.
뉴욕 크리스티가 한국 고미술품에 대한 대대적인 경매를 여는 것은 지난 2014년 3월 경매 이후 3년 만이며 이번 경매에서는 서첩과 인장 등 조선 왕실 작품 2점을 비롯해 청화백자, 열폭 병풍 등을 선보입니다. 지우개로 피부를 강하게 문질러 상처를 내거나 화상을 입히는 이른바 지우개 챌린지가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최근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리에 퍼지고 있는 지우개 챌린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게임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자랑스럽게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지우개 챌린지가 세균과 급성 독성 감염으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부모들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의회에서는 EB5 프로그램의 투자금 한선을 현행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투자자들의 신청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전체 EB5 투자액 중 무려 85%에 이르는 비중에 해당합니다. EB5 투자금 한선 50만 달러는 지난 1990년 EB5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백악관의 마약 남용 방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이끄는 백악관 혁신기구 소속 마약 남용 방지 위원회 수장으로 크리스티 주지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남용 방지 위원장은 파트타임으로 알려져 크리스티는 주지사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역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